원장님,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동안이고 누구는 노안이잖아요. 그렇죠. 20대 때는 뭐 비슷하게 보이던 사람들도 30대부터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같은 30대인데도 어떤 사람은 아직 20대 소리를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40대로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특히 30대부터는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왜 그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걸까요? 노화 속도 차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이유를 속 시원히 밝혀드릴게요. 노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노화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우리 혈액 속에 수천 개의 단백질을 분석해봤더니 사람 생애에서 총 3번 노화 단백질 수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이 발견됐대요. 그 첫 번째 시점이 바로 만 34세, 즉 30대 중반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 60세, 마지막 세 번째는 만 78세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은 서서히 일정하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특정 시점에 갑자기 확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30대 중반인 거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늙는 시점이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왜 여전히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유독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걸까요? 정답은 노화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화는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에 따라서 정도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유전적 원인이란 쉽게 말해서 타고난 체질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피부 두께감도 좋고 피부 탄력이 아주 좋아요. 콜라겐 재생도 잘 되고요. 염증 반응도 남보다 적어요.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피부가 좀 얇고 탄력도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염증도 쉽게 생기는 체질이라면 안타깝게도 노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자외선 같은 외부 요인이나 흡연, 음주,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같은 후천적인 요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아무리 그래봤자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타고난 피부는 못 따라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피부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 피부 노화의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란성 쌍둥이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100% 똑같잖아요. 그런데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된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노화 속도가 다른 거예요. 반면 같은 환경에서 생활한 일란성 쌍둥이는 노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생활 습관이 유전만큼이나 노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만약 또래보다 유독 노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진다면 타고난 유전자만 탓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제부터라도 내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집중하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피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나이대별 맞춤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내 나이에 맞는, 내 나이에 필요한 스킨케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도 영양제도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스킨케어도 마찬가지라서 내 피부에 필요한 게 뭔지부터 아셔야 해요. 먼저 20대 피부는 피부 탄력을 높이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 능력이 최고로 좋은 시기예요. 피부 스스로의 힘이 가장 좋을 때죠. 그래서 20대에 필요한 피부 관리는 아주 간단하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 두 번째 여드름 흉터 관리, 세 번째는 수분 위주의 보습입니다. 이 3가지가 실제로 제가 20대 때 신경 썼던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자외선 차단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외출할 때 선크림과 양산을 반드시 챙겨주세요. 양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순히 UV 차단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양산을 쓰다 보니까 암막 처리가 되어 있는 양산이 훨씬 피부에 닿는 열감도 적더라고요. UV 코팅도 되어 있고 암막 처리된 그런 양산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30, 40대 기미가 왜 이렇게 더 올라오지?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없고 칙칙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20대 때 선크림을 전혀 안 바르고 다녔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밑에 색소세포들이 쫙 깔려 있다가 나이가 들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피부 표면으로 색소 침착된 것들이 드러나서 그때부터 기미, 색소 치료한다고 레이저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20대에 피부가 좋다고 방심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시게 되세요. 요새는 아기 때부터 유아용 선크림을 바르더라고요. 제가 자랄 때는 자외선 차단에 대해 중요성이 보편화된 때는 아니었어서 그냥 모르고 지냈다가 20대 초반부터 매일매일 선크림을 바르고 다녔는데요. 집 밖에 나가면 무조건 선크림
선크림이랑 양산을 챙겼고요. 실내에서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으면 블라인드를 치거나 꼭 선크림을 발랐어요.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피부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0대 때 꼭 신경 써야 할 관리는 여드름, 그리고 여드름 흉터 관리입니다. 이거는 집에서 홈케어도 신경 써야 하고요. 때로는 피부과 시술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과의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보통 이제 직장 다니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30대 때 주로 오시거든요. 이미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30대에는 흉터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한다고 해도 20대 레이저 하는 거랑 30대 하는 거랑은 효과가 천지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재생 능력이 받쳐줘야 흉터가 옅어지거든요. 사실 여드름 관리는 여드름이 생기는 10대 때부터 하면 정말 좋죠. 근데 이제 그때는 학교 다니고 뭐 공부하는 시기라서 얼굴에 신경 쓰기는 쉽지 않고, 그런 거 신경 쓰면 엄마한테 등짝 맞을 수 있으니까 학생의 본분을 다 해야 하고요. 여드름이 고민이라면 여드름 전용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여드름이 생긴 후에 색소 침착이 고민이시라면 미백이나 피부 재생 성분이 좀 더 강화된 기초 케어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20대에는 여드름이 더 심해지거나 흉터가 생기지 않게, 이미 생긴 흉터가 있다면 빠르게 치료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수분 위주의 보습이 필요한데요. 피부 안에 수분감을 충분히 줄 정도로 기초 케어를 권장드립니다. 20대에는 아직 탱탱한 나이라서 고영양의 스킨케어는 필요하진 않은데요. 의외로 피부 안에 수분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아닌데요? 저는 유분이 너무 많아서. 아닌데요? 백일임 때문에 화장이 다 무너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살펴보면 사실 수분이 부족해서 피부가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지 분비가 과다하게 되면 여드름성 피부가 되거나 모공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히알루론산처럼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이 들어간 가벼운 제형의 세럼이나 수분크림으로 보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가의 기능성 앰플이나 크림은 20대에서는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다음으로는 30대로 넘어가 볼게요. 30대는 제가 앞서 소개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노화 연구에서 나와 있듯이 첫 번째로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 피부는 콜라겐 생성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피부 재생 주기도 28일에서 40일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0대에는 보이지 않던 모공이나 잔주름이 보이게 되고 피부가 더 푸석하게 느껴지고 탄력도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이미 노화가 빨라지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20대와 똑같이 관리하면 노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0대부터는 기능성 성분 화장품을 스킨케어에 추가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성분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바로 비타민C와 레티놀입니다. 먼저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이라 낮 동안의 자외선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칙칙한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침 세안 후에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르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레티놀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A의 한 종류로서 피부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촉진해주고요.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서 잔주름과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꼭 주의하실 점이 레티놀은 효과가 좋지만 자극감이 있는 성분이거든요. 처음에 레티놀을 바르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각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레티놀을 스타트할 때는 아주 낮은 함량부터 시작해서 따를 만큼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계속 발라보니까 자극감이 없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싶으면 조금씩 양과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레티놀을 발라보고 싶은데 피부가 예민해서 걱정이시라면 먼저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레티놀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또 보습제를 샌드위치처럼 쌓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이 훨씬 줄어들어요. 저도 처음 레티놀을 발랐을 때는 피부에 붉은기가 올라왔었는데 이 샌드위치 방법을 사용하니까 피부가 더 쉽게 레티놀에 적응하더라고요. 자, 그럼 40대 이상의 스킨케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대 이상부터는 우선 호르몬이 변하고 세포 재생 능력도 떨어지죠. 여기에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까지 더해지면 노화 증상이 훨씬 뚜렷해지게 돼요. 잔주름이 좀 더 선명한 주름으로 자리 잡고요. 모공은 더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탄력이 저하된 느낌 때문에 피부 고민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습의 퀄리티를 높이고 고효능 성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스킨케어 시에는 묽은 제형을 먼저 바르고 다음 단계에서는 점점 되직한 제형을 발라주는 게 올바른 순서인데요. 40대에서는 주름, 탄력, 미백, 재생 등 다양한 피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모공이나 주름,
탄력 고민에는 앞서 말씀드린 레티놀이나 비타민C, 펩타이드, EGF 성분이 들어간 고효능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펩타이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의 생성을 촉진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EGF는 성상인자라는 성분인데요.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서 피부 재생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꾸준하게 바르시면 우리 피부의 방어막, 즉 피부 장벽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럼 피부가 수분을 꽉 붙잡는 힘이 세지면서 심한 건조감도 해결될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레티놀, 비타민C, 펩타이드, EGF 화장품을 모두 사용 중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르시면 안 되고요. 시간대나 요일별로 나눠서 바르는 거예요. 아침에는 비타민C, 저녁에는 레티놀, 어제 저녁에 펩타이드 성분의 화장품을 발랐다면 내일은 EGF,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특히 비타민C와 레티놀은 둘 다 자극성이 높아서 꼭 시간차를 두고 따로 바르셔야 하고요. 펩타이드나 EGF처럼 고농축 제품도 한 번에 바르게 되면 영양분이 과해서 트러블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화장품이든 너무 과하면 안 바른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40대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목 관리예요. 연예인들 보면 얼굴은 팽팽한데 목 피부를 보면 헤어를 정통으로 만든 것처럼 그대로 주름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전부를 목에 바를 필요는 없고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하나랑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보습제 정도를 목에 같이 발라주시면 주름도 예방되고 그리고 처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화의 원인부터 나이대별로 관리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습과 자외선 타선처럼 기본을 잘 지키면서 두 번째는 내 나이대, 꼭 필요한 기능성 성분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방법들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튼튼한 방패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패만 잘 갖추셔도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이 결정되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사우나에 가보면 막 우유, 요거트 막 이런 거를 막 얼굴에도 바르고 막 몸에도 바르고 막 그분들 보면 저희 엄마보다도 연배가 높으신데 피부가 진짜 막 매끈매끈하고 탄탄했어요. 이 사우나까지 와서 막 우유를 챙겨가지고 바를 열정이면 평소 홈케어는 얼마나 신경을 쓰시겠어요. 여러분, 피부는 공을 들인 만큼 보답을 꼭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